지금까지 신체 외부 장애를 살펴보았는데요. 주로 외형적인 특징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신체 내부 장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신체 내부 장애는 주로 내부 기관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총 6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신장 장애입니다. 전체 장애인 중 3%로 약 8만 3천여 명에 해당되는 신장 장애는 신장 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해 신기능이 저하되어 지속적으로 혈액 또는 복막의 투석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은 심장 장애입니다. 전체 장애인 중 0.2%로 약 5,400여 명에 해당되는 심장 장애는 심장 기능의 저하 및 장애가 지속되어 일상생활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은 호흡기 장애입니다. 전체 장애인 중 0.5%로 약 12,000여 명에 해당되는 호흡기 장애는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기능 부진으로 인한 장애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은 간 장애입니다. 전체 장애인 중 0.5%로 약 12,000여 명에 해당되는 간 장애는 간 기능의 손상이나 그에 따른 합병증으로 인한 장애가 지속되어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은 장루, 요루 장애입니다. 전체 장애인 중 0.6%로 15,000여 명에 해당되는 장루, 요루 장애는 수술이나 사고로 인해 인공 항문이나 배뇨관에 의존해 대소변을 배출해야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은 뇌전증 장애입니다. 전체 장애인 중 0.3%로 6,900여 명에 해당되는 뇌전증 장애는 신체적으로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발작이나 경련이 발생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신체 내부 장애의 경우 다른 장애에 비해 소수의 인원이고 눈에 띄는 특징이 적어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장애를 타인에게 알리기 꺼려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장애의 유무를 알게 되었다면 유형별로 나타나는 어려움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정신적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신적 장애는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포괄하는 발달 장애와 정신 장애로 구분됩니다. 지적 장애는 주로 18세 이전에 나타나며 지적, 인지적 능력의 제한으로 자기관리나 사회적 기술, 대인관계 기술 등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를 말하며 자폐성 장애는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며 지적 장애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지적 장애인 수는 약 20만여 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8% 정도이며 자폐성 장애인 수는 약 2만 5천여 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서로 유사한 특징들이 있는 발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어떨까요? 발달 장애인은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발달 장애 정도를 고려한 적절한 교육과 지원이 제공된다면 다소 복잡한 업무는 어려울 수 있으나 장애인 보호작업장이나 근로작업장 또는 일반 기업체에서 다양한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는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사고와 행동을 하며 의사결정 능력이 불완전한 상태를 말하며 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 수는 약 10만여 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4% 정도에 해당됩니다. 정신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은 어떨까요? 정신장애인은 범죄자가 될 확률이 높다? 2017년 대검찰청 범죄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정신장애인보다 비장애인의 범죄 확률이 약 15배 높게 나타났습니다.